자,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의 정리 페이지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목적, 대상, 즉 등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한눈에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료의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두 번째 원 그래프, 세 번째 도수 분포표, 네 번째 히스토그램, 다섯 번째 줄기와 잎 그림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2시간 연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1시간 수업으로 듣고 다음 연습 문제 D페이지를 1시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막대 그래프는 위와 같이 이 아래 그림과 같이 크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기타 등등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막대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막대의 폭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막대의 길이가 클수록 자료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그래프는 여기선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하여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보, 버스, 기타 이렇게 원그래프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원을 분할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일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도보가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호의 길이는 바로 자료의 개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이므로 탐구하기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하루에 배출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무게를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기타를 이렇게 가로에 있는 구간에 쓰도록 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막대 모양이 서로 떨어져서 그립니다. 같은 폭으로 그리고 세로 부분은 그 쓰레기 수집한 자료의 양, 즉 조사한 쓰레기 양을 세로 부분에다가 그립니다. 자, 눈금은 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그린 이유는 제일 작은 값이 3이고 플러스류 제일 큰 값이 11이기 때문에 0부터 12까지를 채워놓으면 여기가 7, 여기는 9, 여기는 11, 여기는 3, 여기는 5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원그래프를 보기 위해서는 원그래프는 한 번 더 절차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량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총량. 전체 총량은 다 합치면 35kg이므로 이 음식물이 전체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분의 음식물의 양인 7을 35분의 7, 즉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이것을 상대도수라고 하는데 뒤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각 항목의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원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탐구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니까 풀어보세요. 이것을 숙제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잘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충 몇만인지를 확인해보고,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리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 있는 도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려우면 뒤에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해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표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 표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1년 동안 홈런을 쳤을 때 35개의 홈런 비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을 하였으나 자료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도수분포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수분포표란 자료의 값을 일정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한 자료의 개수를 옆에 표에다가 정리해서 나타낸 이런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수분포표에서 용어 같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 계급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계급은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 써져 있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그 구간의 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구간의 폭이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수는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 자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계급을 만드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로 만드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는 해석하기에도 보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계급의 크기를 너무 늘리게 되면은 실제로 도수분포표를 그렸을 때 자료의 그 해석을 하는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계급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도 보았을 텐데,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막대 그래프 모양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히스토그램은 이 부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급의 100부터 160까지에 해당하는 그 도수분포표를 하나씩 그 각 계급의 구간별로 도수를 그래프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여기 가로 부분은 지금 계급을 의미하고, 세로 부분은
도수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탐구 문제 2번은 자료를 찾아보고 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거로워할 것으로 인해 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빅맥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아까 그린 히스토그램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렸으면 그 직사각형의 윗변 가운데의 정중앙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한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 도수분포표입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도수분포, 도수가 그려져 있는 표, 도수분포표가 주어져 있죠. 자, 계급의 이 구간들이 지금 20부터 30, 계급의 크기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봅시다. 아랫부분은 점수를 써야 될 것이고 가로축, 세로축은 도수를 쓰면 됩니다. 자, 20부터 30까지 점수에서 도수는 4명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그렸다 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어서 그리고 30부터 40까지 점을 찍어서 이런 점을 찍어서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의 맨 윗변 가운데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 끝점도 함께 찍어줘야 합니다. 즉, 양 끝점은 도수가 0인 계급으로 도수가 0인 계급으로 생각해서 점을 찍으면 됩니다. 밑에까지 점을 찍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을 경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점수를 비교해 봅시다. 자, 남학생은 파란색 모양의 그래프이고 여학생은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네, 점수가 높은 성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도수분포 표로만 그리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빨간색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즉 대충 60점 이상인 부분에서 60점 이상인 부분에서는 여학생 수가 훨씬 많고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점 미만에서는 남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높은 때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여학생의 점수가 조금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다, 좋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도수분포 다각형은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 문제 3번.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숙제입니다. 사과 30개 무게를 도수 분포표로 한번 여기 아주 예쁘게 그람부터 도수까지 다 나와 있죠. 한번 직접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시고 그것을
또 도수 부부 다각형으로 한꺼번에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까지 해보고 어려우면 해설을 참조해서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상대도수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상대도수라 함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체 도수 총합에서 분의 각 계급의 도수, 즉 내가 몇 %에 해당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도수를 알았을 때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수의 총합이 너무 큰 경우에서는 그 도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상대 도수로 비교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가 1억 정도인 전체 도수가 1억 도수이면 거기에 각 경우에 해당하는 도수가 5,970ml 이런 큰 도수를 이용할 때는 실제로 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항목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도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도수의 총합이 서로 다른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때는 상대 도수를 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것은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하기 3번을 보세요. 중소기업 직원 30명 나이를 조사해서 10대에서 50대까지 직원의 상대 도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직원의 나이가 주어져 있고, 자, 10대에서 50대까지의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10대는 상대 도수가 몇 %, 20대는 몇 %, 이런 것을 구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대에 총 몇 명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세보세요. 20대 6명, 이렇게 도수를 구한 후 그 도수의 상대 도수를 어떻게 전체 도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전체 인원이 여기서 30명이기 때문에 30분의 3, 30분의 6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면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전체 도수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탐구 문제 4번은 역시 숙제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서 과제에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5번 역시 숙제입니다. 자, 상대 도수의 분포표 완성 여기에 해주세요. 두 번째,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동호회가 테니스 동호회인지 볼링 동호회인지 그것을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상대 도수를 통해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동호회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 즉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서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는 이런 상대 도수가 훨씬 편리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줄기와 이끌림도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이끌림은 밑에 바로 표를 보시면 줄기 부분이 3, 잎 부분이 이렇게 5개의 잎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수신한 문자 횟수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31번의 문자, 46개의 문자, 이렇게 문자를 수신한 횟수를 자료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때 방법이 10의 자리에다가 줄기 부분을, 잎의 자리에다가 1의 자리 부분을 작성해서 자료 모든 전체 자료들을 이렇게 줄기에 잎이 붙어 있는 모양처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줄기와 잎을 결정하고 크기 순으로 적절히
배치를 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1이기 때문에 31, 즉 여기 31을 여기에다가 자료에 정리를 쓴 거죠. 자, 70이죠. 얘는 70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듯 줄기와 잎 그림은 자료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들을 다 정보를 알려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단점은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그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런 문제는 생깁니다. 장점은 보존, 자료를 잘 보존해서 정보를 준다. 자, 그 다음 탐구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해보세요. 자, 탐구 문제 7번. 자, 여기서는 이거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까요? 못하면 뒤에 문제 한번 그 해설 보시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탐구 문제 7번도 숙제.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도수들이 줄기와 잎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선생님이 여기서 자, 여기는 선생님 10의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10의 자리 이때는 0으로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줄기 부분을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의 자리가 여기 지금 4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여기다 채워놓으면 됩니다. 잎을. 자, 이렇게 여기는 생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월요일 영강 첫 번째 수업 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뭘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수업 지금 그 강의 노트 있죠? 지금 문제 숙제 낸 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세요. 그래야지 출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영강 즉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은 자, 몇 페이지냐면 중단원 마무리 104, 105 중단원 마무리 잠시만요. 104, 105 풀어서 역시 사진 찍어서 출첵하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